진영 의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정부에도 국감 준비하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이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해요. 국감 준비하느라고. 의원님들께서 더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 허탈할 때 많아요. 예. 준비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변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정말 허탈한 심정을 가질 때도 많은데 의원님들이 다 생각해서 다 이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좀 고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좀 고치세요. 예, 사실은 저희 행정안전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선하고 고친 게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고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 뭐 고친 거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허탈한 심정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게 의원님들 생각입니다. 처음에 지적하고 싶은 건 하여간 비정규직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이 비정규직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금년 6월에 19,446명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 비해서 작년 12월은 18,213명 그래서 1,233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대책 발표도 하고 하지만 정부 자체에서 내부적인 비정규직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상징적으로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말이지.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좀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성 고위직 문제. 제가 이 국제회의, IPUE 국제의회연맹을 쭉 3년 동안 다녀보니까 이 어느 나라 국회든 국제사회가 말이에요. 지금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성 인력 활용 방안 이 고위직 문제 참 노력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는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적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순위를 계속 따져보면 우리가 제자리에 있거나 후퇴합니다, 지금. 세계적 순위를 따져보면. 그 이유가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이 다른 나라 노력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직,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서 다 봤어요. 행안부에서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나 말이지. 그래서 그 균형 인사제도에서 말이에요. 지금 뭐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지방 인력 문제, 또 이공계 기술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첨부된 게 저소득층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보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게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그 다음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확보,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다른 나라 하는 거 보면 어림도 없어요. 여성이 고위직이 되려면 말이죠. 여성이라는 건 어쨌든 이게 보육을 해야 되지 가사 문제를 해야 되지 하니까 자연히 그쪽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훈련도 시키고 또 공부할 기회도 주고 뭐 세미나도 하고 책도 사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자질 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여성 스스로가 그런 데에 대한 의식이 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외국의 그 큰 회사들, 미국의 큰 회사들 보면 말이죠. 여성을 뽑아서 그냥 뭐 승진할 때 몇 개 끼어피고 승진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이 그 어떤 매니저가 된다든지 그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그 훈련을 계속 시킨다고요. 그걸 기회를 주고. 책도 항상 사서 주고 세미나도 열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훈련 과정을 갖지 않으면 그냥 뭐 승진할 때 이번에 끼어피기로 하지 뭐 올리자 이래가지고는 여성 고위직 문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뒤진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도 노력 가지고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법은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봐요. 법적인 완비는 돼 있고 이거는 얼마나 이거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냐 한 부분인데 행안부 장관께서 앞장서서 이 부분 좀 해결하셔야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 가서 이 표 비교한 거 보면요. 우리가 한 150개 나라 중에서 100등이 밖에 떨어져 있어요. 항상 그 순위.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쨌든 순위가 더 떨어져요. 그게 그만큼 다른 나라 노력보다 우리 노력이 적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분야 통계를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거 매번 지적되는 그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인데 저희가 그 용산구만 해도 그 이면도로가 이제 막 파헤쳐져가지고 주민들이 뭐 밤에 위험하니까 어쨌든 도로 좀 고쳐달라 그렇게 해도 지방재정이 없어서 그 도로도 못 고쳐요. 현재 지방재정이. 그런데 그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복지 담당 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증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담당 인원이 적으니까 증원을 해야 되고 복지비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7,000명 증원을 해서 서울은 50%, 지역은 70%, 한 3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것도 다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복지비는 늘어가지 당당 공무원까지 더 늘어나면 결국은 자체 비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정 스스로 뭐 길도 고치고 말이죠. 해야 될 이런 비용이 줄어들어가지고 열악한 지역은 복지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편차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7,000명 증원도 해야 되지만 갑자기 7,000명 증원할 게 아니라 어쨌든 유인력을 활용해서 복지비로 돌리고 말이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복지비로 인해서 자체 어떤 사업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열악하지 않게 말이지. 해양부에서 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거. 장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 복지공무원 7,000명 늘리는 문제는 지금 사실 지방에 가보면은 정말로 이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도 그 숫자는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70%를 보전을 해준다든지 50%를 보전해주고 그러는 거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그걸 환영하는 사실 그런 좀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시 출신의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